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24년 3월 15일입니다. 초저가로 무장한 중국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 모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이 중단기적으로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1조 원 넘는 투자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14일 연합뉴스가 단독 입수한 알리바바그룹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한국에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앞으로 3년간 11억 달러 현재 환율로 약 1조 4,47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선 2억 달러를 투자해 올해 안에 국내에 18만 제곱미터 약 5만 4천 평 규모의 통합물류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며 이 규모는 축구장 25개와 맞먹는 면적으로 단일 시설로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입니다. 알리바바그룹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한국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확대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한국 로컬셀러와의 협력, 소비자 보호,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기간을 3년 연장하고 사업구역에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설정한 각종 장치를 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은 도심복합사업제도 개편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1월 10일 대책을 반영한 정부 여당안입니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저층주거지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공공주도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월 도입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이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는 반면 복합사업은 4년에서 5년가량 걸리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라 특정일 이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택 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무조건 감정가에 현금 청산받도록 하는 등 투기 억제를 위한 조처가 함께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약된다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부 후보지에서는 주민 참여율이 50% 이하로 낮아 사업이 취소되기도 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취득 시점 기준을 바꾸겠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현재는 도심복합사업지에선 관련 공공주택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2021년 6월 29일로 우선 공급일이 일괄 지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토지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됩니다. 개정안은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토지주 우선 공급일을 조정해 선정일 전 토지주택을 취득했다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 내용입니다. 법 개정 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더라도 우선 공급일 조정을 소급 적용하는 특례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지났더라도 기준일 이후 해당 주택 토지에 대한 최초 거래이면서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주고 우선 공급일 이후 거래는 무조건 현금 청산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보상평가 기준일은 지구 지정일에서 후보지 선정일로 앞당겨 우선 공급일 이후 무주택자 거래 허용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 시세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보상 비용이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악화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분양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분양권 전매도 허용할 예정으로 지금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한 이후에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올해 9월 종료되는 공공도심복합사업의 사업기간을 2027년 9월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며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 실제 법안 논의는 오는 5월 30일 새 국회 구성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각종 규제로 슬럼화된 서울 중공업 지역에 개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중공업 지역 내 아파트를 지을 때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허용하는 서울시 조례가 통과하면서 주택단지가 광범위하게 조성된 곳은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 가능성이 커졌고 영등포 등 서남권을 비롯해 도봉구와 성동구가 수혜지역으로 꼽힙니다. 13일 서울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중공업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공기여 등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해당 조례는 오는 3월 28일 공포돼 3개월 후인 6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중공업지역 용적 완화는 서울시가 2월 27일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의 일탄으로 꼽힙니다.
선앙권 대개조 구상은 19만 6,070년대 소비제조 산업 중심지였던 선앙권을 규제 완화를 통해 주거와 일자리를 융합한 직주 근접형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선앙권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동작구 등 7개 구이며 이들 지역에 서울 중공업 지역의 82%가 집중돼 있습니다. 이 중에 영등포구가 가장 넓고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등의 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인 1000만 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미 서울, 경기 등 도심에는 고급 시니어 주택을 표방한 실버타운이 여러 개 들어서 있습니다. 금융사부터 건설업, 호텔업계까지 시니어 케어 분야에 눈독을 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시니어 돌봄 시장의 적극적인 곳은 금융권으로 현행법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보험사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다 보니 보험사를 주축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모습입니다. KB라이프 생명은 2016년부터 시장에 진출해 현재 5개 지역에서 요양원 3개, 케어센터 2개, 실버타운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서울 은평, 강동, 광교 등에도 요양시설을 열 예정이며 실버타운의 경우 지난해 23년 12월 말 서울 평창동 일원에 KB골드 라이프케어 평창 카운티를 열었습니다. 업계는 앞으로 자본력 있는 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시니어 돌봄 산업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 사업자가 30인 이상 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해야 하는데 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논의 중입니다. 시니어 주택 개발에 앞다퉈 뛰어드는 또 다른 곳은 건설업계로 마침 정부가 오는 5월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건설사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실버타운 확대 방안을 협의하였고 비수도권 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하고 사업자가 직접 토지를 소유해야 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규제를 풀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이전만 해도 실버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이 모두 허용됐다. 하지만 수도권 분양형 주택을 위주로 불법 분양하거나 개발 이익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는 2015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분양형을 일제히 금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지하철 6호 성경이 중앙선 DMC역과 수색역 일대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높여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중심 업무지구로 개발합니다. 마포구와 은평구 경계에 있는 수색역 일대는 지상철이 가로질러 수색 증산 뉴타운과 상암동 업무지구를 단절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서울시는 이곳을 오피스 중심의 고층 복합단지로 개발하고 남북을 잇는 지하차로와 보행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2011년 DMC역 복합개발과 인근 롯데몰 개발 계획이 나온 지 13년 만에 수색 일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수색 DMC역 복합개발의 밑그림을 담은 지구단 2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DMC역에서 수색역까지 1.5 구간에 걸쳐 수색 차량 기지가 들어서 있고 다른 곳보다 지상철 폭이 넓다 보니 은평구 수색 증산 뉴타운과 마포구 상암동이 남북으로 약 300m 단절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색 차량 기지를 고양시 덕은동 개발 제한 구역으로 옮기고 남북을 이어 상암동 일대 생활권을 재구성할 방침입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은평구 수색로 261, 일대 24만 5천이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산업이 밀집한 업무지구와 컨벤션 시설로 탈바꿈하고 소유주인 코레일이 민간 사업자와 함께 총 3조 5천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 기간은 2031년까지입니다. 전체 부지는 자연 녹지 지역에서 일반 상업 중심 상업 지역으로 이뤄진 8개 구역으로 각 구역을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 창의적인 건축을 유도하고 개별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재 자연 녹지 지역인 수색역 복합역사 남쪽 구역은 일반 상업 지역으로 종상향하면서 법적 상한 용적률을 800%까지 열어두기로 했고 주변에 아파트가 많은 만큼 주거보다는 업무시설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이와 함께 7개 구역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 최대 600% 용적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DMC역은 지상철 위를 잇는 복합역사로 지어 남쪽으로 인접한 상암 롯데몰과 연결될 전망이며 롯데쇼핑은 작년 상암 DMC 복합쇼핑몰 지구단 2계획 변경 제안서를 마포구에 제출해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